스케일이 우리가 어마어마해요. 과천과학관이 할 수 있는 실험이죠. 삼겹살을 달라고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광랩시절 방구석에서 누린 우주 여행 넷플릭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넷플릭스 쿼트로니 유니버스 총 4편의 우주 진출 이야기, 그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우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궁금해서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만만치가 않아요. 가서 발 딛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구를 탈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구만한 데가 없다면서 왜 탈출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지구 곳곳에서 환경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에 애쓰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구는 인류의 편의와 욕심들 때문에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탈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집이 낡으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못하잖아요. 절대 오면 안 되지만 혹시 모를 최악의 순간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테라포밍. 좀 근데 용어가 좀 낯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의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 즉 지구화시킨다 또는 행성을 개조한다. 그런데 제2 지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쵸. 그 네. 지구 유사도라는 게 있어요. 물이 있는지, 그다음 평균 온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지구보다 뭐 1.5배에서 뭐 몇 배, 약 2배 정도까지 질량과 크기 정도면은 가능하고 행성의 나이라든지 뭐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모항성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만든 지구 유사도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로만 봤을 때는 몇 개 행성들이 거론이 되기는 하거든요. 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인류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왜 그럴까요? 멀잖아요. 너무 멀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역시 관장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장이 형성되냐 되지 않느냐. 맞아요. 최소한의 대기는 있어야 우리가 테라포밍을 시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가능한 데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성 바깥에 있는 목, 토, 천, 해 얘네들은 가스형 행성이에요. 그렇죠. 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고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을 만한 땅이 아예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성은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기도 없고 태양에서 너무 가까워요.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조건이. 금성은 대기가 너무 풍부하죠.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제외하고 남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화성인 거죠. 그나마 그 화성에 가볼 만한 곳이잖아요. 거리도 좀 가깝고 게다가 0.01기압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대기도 있고 또 얼음 형태의 물도 양극에는 있고 맞아요. 또 나름대로의 중력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연구 결과는 화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 화성의 테라포밍이 완전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겠네요. 근데 실제 테라포밍과 관련한 영화 인터스텔라도 웜홀 이론을 처음 주장한 이론 물리학자 킵손이 과학 자문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1985년 웜홀 이론 내놓은 이후 30년간 아무도 틀렸다는 걸 증명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성을 찾았어. 적당한 이제 별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럼 테라포밍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이론상 땅을 찾았으면 자기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태양풍을 막을 수 있고 또 바다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기를 만들어야 돼.
대기가 만들면 자기장도 있고 대기가 만들어지면 바다는 생성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다음에 거기에 식물을 투입해야겠죠. 식물 투입하면 그다음에 뭐가 하겠어? 식물이 있으니까 이제 동물 살 수 있잖아. 동물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야 인간의 생활 터전을 건설하고 거기에 동시에 에너지를 개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근데 관장님 아까 식물을 먼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동물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식물이랑 동물이랑 같이 가서 한 번에 거주를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왜 식물이 먼저냐면 식물 통해서 산소를 얻고 또 식물이 토양을 꽉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먼지로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집도 짓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사에서도 월면토에 씨앗을 발화시켜서 재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도 그래서 월면토, 한국형 K 월면토. K 월면토. 야, 스케일이 우리가 어마어마해요. 과천 과학관이 할 수 있는 실험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월면토에는 이제 사실은 양분이 없으니까 이제 월면토에다가만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쪽으로 이제 양분 있는 상토만 심고 그 다음에 월면토에 상토도 반반씩 섞어봤어요. 그리고 약간 그 배수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기층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마사토를 섞어봤습니다. 그렇게 4개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봤어요. 지금 크기를 다 재보는 거죠. 네. 네. 또 여러 개를 해서 이제 평균들도 내서 달의 그 토양이 네. 살 수 있는 토양인가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나사에서 탁 실험할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같이 그러게요. 실험을 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케일이 거의 나사네. 나사급이에요. 상토가 이제 영양분을 가지고 네. 있다 보니까. 제일 눈으로 봐도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상토는 기공이라든지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월면토하고 상토하고 섞은 것들이 잘 자란 거 보면 영양분하고 햇빛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식물은 잘 자라는 것 같고 월면토는 확실히 영양분도 없고 그다음에 기공도 마사토 섞은 것도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성장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월면토에서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보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식물이 우리가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 보시기에도 이제 확연하게 아주 유의미한 그렇죠.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종이었으니까요. 네네. 얘는 월면토랑 상토 섞은 건 그래도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보면 꽤 커가지고 그쵸. 얘는 좀 먹을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 2개 보면 확실히 네. 이제 식물 재배에서 이제 양분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외계 행성으로 뭐 흙을 갖고 갈 수는 없겠지만 네. 흙에서 주는 양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액체든 네, 어떤 네. 형태로 갖고 가면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뭔가 먹으면 또 내보내주는 양분을 그런 갖고 있잖아요. 양분이 될 그래서 수도 우리가 있고, 지금 걸음을 갖고 줄 수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광원 확보가 아마 이제 그런 행성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인공 광원 LED를 많이 쓰죠. 그래서 레드, 블루, 그린 이런 것들을 복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월면토가 있는 데는 사실 끝이 살짝 까뭇까뭇한 게 보여요. 되게 관찰력 되게 좋으세요, 관장님. 예, 지금 상토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3개군에서는 약간 끝에가 이렇게 좀 까뭇까뭇하게 보여요. 네. 꼭 이렇게 탄 거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팁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탄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상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즌에 이제 생육이 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주가 지나니까 이제 양분이 고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질소 결핍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 그래도 이제 양분이 들어있으니까 충분한 조금 양분이 공급만 자라고 되면. 예, 얘네는 아마 이제 더 이상 자라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 막이 따놨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군요. 월면토가 있는 부분과 섞인 부분과 없는 것에서 키운 것을. 네. 어떤 걸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게 먹으면 뭐 이거. 큰일 나나요? 아니 저 2학년 요 실험을 했는데 아, 이제 이거? 월면토 걸 먹어야죠. 야, 역시 정정 씨.
아니 근데 이거 관장님은 고기는 안 주나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아니, 거죠? 불판도 좀 있어야 되고 햄이라도 있어야지 삼겹살이랑 된장. 소도 아니고. 이게 눈 감고 먹으면 이게 월면토로 키웠는지 우리 땅에 있는 삼토로 키웠는지 구분을 못할 것 강 같아요. 박사님은 이제 뿌리의 맛을 한번 아니 보시겠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월면토일 거란 말이에요. 네. 뿌리가 길이하고 양이 엄청나게 달라요. 이거는 지금 팁번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일반 상토로만 키운 것 같은데 상추 냄새가 엄청나네요. 어디 한번. 왜 이렇게 씁쓸한데? 아니 뭐 그 차이 없는데요? 네. 삼겹살을 달라고요. 가능은 하지만 힘든 건 분명하다. 근데 식물도 적응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몇 세대를 지나고 나면 뭐 거기서 진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라포밍은 어느 정도 됐다 치고 굉장히 어렵지만 몇 세대 진화를 해서 이제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뭐 흔히 민족 대이동 이렇게 하는데 대이동 어떻게 가죠? 이제? 일단 동면 캡슐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아서 아니면 그 가까운 행성이라 하더라도 거기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낼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동도 문제고 시간하고 비용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부족한 거는 현재의 기술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테라포밍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무언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건 바로 준 테라포밍, 즉 우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에 우리가 살기 위한 거주 공간을 짓는 거죠. 지금 우주에 가서 꼭 살고 싶다고 하면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에 인간이 살기 좋은 행성으로 이민을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다음에 우주 기지를 짓고 거기서 사는 거죠. 대신 인구가 다 들어갈 만큼 크게 지어야 해요. 그러니까 인공의 지구를 우주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재료, 자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땅을 바꾸는 게 힘들면은 차라리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알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터놓고 이야기해보죠. 우주에서 지구인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 땅덩어리를 찾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탈바꿈하는 게 빠를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인간이 진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으로,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박 박사님 어떠세요? 저도 생명과학자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이에요. 인간을 바꾸는 게 그쵸.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윤리적 문제는 좀 해결을 하기는 해야겠죠. 저는 또 우리 머스크 형님이 얘기하신 그 인간은 나중에 결국은 다행성종으로 진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됐을 때 테라포밍을 했건 아니면 안 돼 있는 어딘가 행성으로 나갔건 간에 그때 인간을 사피엔스라고 계속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고, 인간이 변화하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진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처럼 이렇게 유전자가 쉽게 섞이는 그런 생명체는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게 사이보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화하지 못하지만 기계적으로 진화를 해서 새로운 행성, 새로운 우주기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언. 또 됐구나. 여러분, 갈세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과거에는 결코 없었던 세계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지금은 상상과 이론에 불과한 일이지만 1000년 후 어느 날엔간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넷플릭스 쿼트로지 유니버스 총 4편의 우주 진출 이야기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아우 뭐 너무 재밌었고요. 그 주황색 우주복이 저한테 이렇게 어울린다는 걸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주 독립국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더 우주 강국 됐으면 좋겠고요. 땅에서 이제 비행을 시도했고 이제 성공했듯이 이제는 그 더 위로 우주 진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이 분홍 주황색 멋진 옷을 입었는데요. 이어 가슴에 붙어 있는 나사 마크 대신 한국 우주청 마크가 성적이 대신 태극기가 붙을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인사를 합시다. 박구석 대원 여러분, 넷플릭스 우주여행을 종료합니다. 이제 곧 만나요.